어머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사랑한 며느리에게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제 7년의 세월을 멈춰 세웠어요. 7년 동안 잃어버린 날들, 그리고 며느리가 내민 저의 낡은 수첩 한 권. 그 수첩 안에는 7년간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한 저의 사랑과 그리움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그날 저는 부끄러움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7년 동안 용기 내지 못하고 숨겨왔던 제 진심을 들켰기 때문이죠. 7년 동안 제가 숨겨온 진심은 과연 며느리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엇갈림은 12년 전 봄, 제 아들이 여자친구인 수진이를 데려오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분주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아들은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낳은 아이라 더해지중지 키웠죠. 혼자 키웠어요.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 때 하늘나라에 갔으니까요. 혹시 아들 여자친구에게 흠이라도 잡힐까봐 거실을 구석구석 쓸고 베란다 창문까지 닦았죠.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애일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줄까? 며느리로 삼아도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은 당시 31살로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 아들이었어요. 홀로 키웠지만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저는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한번 보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단정한 차림의 여자친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이수진. 아들이 소개했을 때 그 아가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그리고 예의가 바른 게 느껴졌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이쁘네. 들어와요. 밥 안 먹었죠? 네, 아직이에요. 어머니 댁 오면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어머니가 끓이신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렸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죠. 집은 어디예요? 서울 은평구에 살고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고모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수진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 평생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최고예요. 그래, 맛있어?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그냥 정성이지 뭐. 멸치 육수 오래 우리고, 된장도 직접 담근 거 쓰고. 와, 된장도 직접 담그세요? 수진이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수진이가 된장찌개 진짜 좋아해요. 그래. 그럼 다음엔 더 많이 끓여줄게. 집에 갈 때 통에 담아가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
저희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등산하다 발을 헛디뎠는데 오빠가 업어서 내려줬어요. 수진이가 아들을 보며 웃었고 아들도 수줍게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해가 질 무렵 수진이와 아들이 일어섰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갔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네. 꼭 다시 올게요. 수진이가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불렀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 말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야말로 저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참 괜찮은 애네. 우리 아들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죠. 그 후로 수진이는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왔죠. 올 때마다 과일이며 떡을 사들고 왔어요. 왜 이런 걸 사오냐고 하면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죠. 라며 웃는 수진이가 참 예뻤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네. 수진이 솜씨 좋은데? 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다며 저를 치켜 세워줬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가을이 왔죠. 그해 가을 아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래,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일주일 뒤 수진이 고모님과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고모는 다정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수진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친정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실까봐 걱정이네요.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수진이 같은 좋은 애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해요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수진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수진이는 예복부터 메뉴 정하는 것까지 뭐든지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 예쁘다. 수진이한테 잘 어울려.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렇게 석 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의 토요일,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순간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이 끝나고 패백을 할 때 수진이가 저를 향해 절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넌 이제 내 딸이야. 그 말에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아들이 전세로 얻어놓은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놀러 갔죠. 반찬을 싸들고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먹을 거 있어야지.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언제 반찬 만들어 먹니?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는 항상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았죠. 신혼생활은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 소파에 앉아 TV 보며 웃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혼 반년쯤 됐을 때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수진아. 어머니, 너무 기뻐요.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괜찮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더 자주 봤어요. 입덧할 때는 매실을 끓여주고 배가 불러오면 산책을 함께 했죠. 산부인과 검진도 같이 갔어요. 어머니, 아기가 건강하대요. 다행이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결혼 2년차 가을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따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녀가 태어났어요. 제 첫 손녀가요. 유리창 너머로 지아를 봤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너무 예뻤어요. 어머니, 지아 예쁘죠? 수진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웃으며 말했어요. 예쁘다. 우리 손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 다녀와서도 산후조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다 해줄게. 저는 수진이의 집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산후조리를 해주려고요.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안아서 재웠죠. 어머니, 제가 해야 하는데. 넌 쉬어. 출산하고 몸 회복해야지.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친정 엄마가 계셨어도 이렇게 못 해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내 딸이야. 힘들 때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네. 엄마. 그때부터 수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였죠.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수진이 집에 갔죠. 지아를 돌봐주려고요. 엄마 오늘도 오셨어요? 매일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손녀 보는데 뭐가 힘들어? 지아는 빠르게 자랐어요. 100일 돌 그 모든 순간을 저는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제 전화번호를 새겼죠. 수진아, 이거 지아 선물이야. 엄마, 이게 뭐예요? 목걸이네요. 응, 우리 첫 손녀잖아. 뒷면에 내 전화번호 새겨놨어. 나중에 지아가 크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전화할 수 있게.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가 목걸이를 지아 목에 걸어줬어요. 작은 금목걸이가 아기 목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평생 차고 있게 할게요, 엄마. 지아가 처음 할미하고 불렀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미. 그래, 우리 지아 할머니야. 지아를 안고 뺨에 뽀뽀를 했죠. 수진이가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 지아가 엄마 제일 좋아해요. 그래, 할머니도 지아 제일 좋아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영원히요. 결혼 4년차 봄 수진이가 또 임신했어요. 둘째였죠. 엄마 이번엔 아들이래요. 정말 와 손자가 생겼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요.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엄마 지훈이 잘생겼죠? 당연하지. 누구 손자인데? 이번에도 저는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한 달 동안 수진이의 집에서 살며 지은이를 돌보고 지아도 돌봤죠. 지아는 두 돌이 지난 악기였는데 동생이 생겨서 신기해했어요. 할미 나도 아기 안아볼래. 그래. 조심조심 안아봐. 제 도움으로 지아가 지훈이를 안고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어요.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고 아들도 좋은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땐 우리가 참 가까웠어요. 같이 살진 않았지만 수진이는 제 딸처럼 따르는 아이였죠. 명절마다 제가 김치며 반찬을 싸서 들고 가면 그 애는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어요. 엄마 또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에이, 너네 키우느라 바쁘자니? 지아랑 지훈이는 내 손주인데 뭐가 힘드냐? 그렇게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며 웃던 날들 그 애는 언제나 제 옆에서 팔을 썰고 된장 냄새에 웃었죠. 엄마, 저 어릴 때 이런 밥상 받아본 적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죠.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같은 애야. 그랬더니 그 애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4년차 가을이었어요.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 송편 빚으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근데 수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무리하지 마.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부엌에 앉아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준이가 너무 조용했죠. 예전엔 송편 빚으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말이 없었어요.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떨렸고 명절에도 부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 애들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게 넘겼지만 그 애의 팔목에 생긴 시커먼 자국이 눈에 밟혔어요. 그게 뭐냐? 수진이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말했어요. 아, 문에 부딪혔어요. 조심해야지. 많이 아팠겠다. 괜찮아요, 엄마. 그 말에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몇 주 뒤 비 오는 어느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오빠가 저를 때려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내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처음엔 소리만 지르더니 이젠 손지검까지 엄마 저 무서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는 진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수진아, 지금 당장 집 나와.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애들 깨면 안 돼요. 뭐가 괜찮아? 맡고 있는데.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알았지? 내가 지켜줄게.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지금 뭐하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수진이한테 손댔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방금 울면서 전화했어. 내가 때렸다고. 아, 그게는 뭐가 그게야? 와이프한테 손지검을 해? 내가 사람이야?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가 계속 저한테 잔소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시끄러워.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때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당장 수진이한테 사과해. 그리고 술 끊어. 알았어? 네. 다시는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도 가만 안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그랬을까? 하지만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너무 수척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요. 수진아, 들어와. 엄마. 수진이가 제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아랑 지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지아는 당시 4살, 지훈이는 2살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잖아. 힘들 때 엄마한테 오는 거 당연한 거지. 저는 수진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팔목을 보여달라고 했죠. 소매를 걷어올린 수진이 팔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멍, 새로운 멍. 수진아, 이게 언제부터야? 한 반년쯤 됐어요. 반년이나? 네, 처음엔 그냥 소리만 지르다가 몇 달 전부터는 손지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엄마가 힘드실까 봐요. 오빠는 그래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내가 몰랐구나. 이 아이가 반년 동안 혼자 이렇게 힘들었구나. 생각했죠. 이제 걱정 마. 내가 아들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날 저는 수진이와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재웠어요. 밤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니, 왜요? 와서 수진이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 네.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거실에 수진이랑 아들이 마주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을게. 술도 끊을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진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그때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엄마, 저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요. 그래, 알았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지냈고 아들은 혼자 집에서 지냈죠. 아들은 정말로 술을 끊었어요.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술 안 마셨어요. 그래, 잘했어. 수진이는 좀 어때요? 괜찮아.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요. 알겠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집에 들어갈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오빠도 노력하는 것 같고 한 번 더 믿어볼게요. 그래. 근데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 알았지? 네. 엄마. 그렇게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매일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엄마. 오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술도 안 마시고 저한테 잘해줘요. 다행이다. 3달, 6달 시간이 지났어요. 아들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술도 끊었고 수진이한테도 잘했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겠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목소리였는데 또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또 뭐야? 또 때렸어? 네. 오늘 회식하고 왔는데 술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지금 당장 나와. 엄마, 근데 이번엔 지훈이까지. 뭐? 지훈이가 남편한테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니
지훈이까지 밀쳐서 지훈이가 넘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훈이는 당시 4살이었어요. 당장 나와. 지금 당장. 네. 1시간 뒤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훈이의 이마에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거예요. 지아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지훈아, 제가 지훈이를 안으려고 했는데 지훈이가 조용히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너 약속 어겼지? 어머니, 그게 회식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진이를 때렸어? 지훈이까지? 제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끝이야?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이러다가 진짜 가족 잃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어. 근데 또 이러잖아. 어머니, 오늘은 얼굴도 보기 싫어.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안방에 있는 수진이를 찾아갔어요. 수진아, 괜찮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우리 집안에서 이혼이라니. 엄마,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몇 번을 믿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까지 다치는 걸 보니까 저 정말 무서워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아들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엄마 전 이미 1년 넘게 참았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애들 생각이요? 엄마, 지훈이, 그 조그만 애기가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애들 생각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 엄마, 싸우는 거랑 맞는 건 달라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얼마 전에는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마음 알겠어요. 엄마도 결국 아들이 더 중요하시죠. 며느리가 맞든 말든 손주가 다치든 말든 아들이 이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수진이는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가? 고모 집에요. 수진아, 그러지 마.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패기치기 싫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절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아랑 지훈이도 따라갔죠. 지아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전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어머니한테는 결국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는 거.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해. 딸이요? 어머니, 진짜 딸이었으면 그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진짜 딸이 맡고 있다고 하면 이혼하라고 하셨겠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어머니도 힘들잖아요.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인 거예요.
수진아. 그리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수진이와 아이들의 뒷모습, 지아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그 작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수진이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딸이었으면 그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제 친딸이 맡고 있다고 했으면 저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니까 참으라고 한 거죠.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한테서 이혼 서류 왔어요. 뭐라고? 이혼하자는 문서요.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이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저도 이혼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네. 어차피 수진이도 원하는 거고 저도 지쳤어요. 애들은? 양육권은 수진이가 가져간대요. 전 양육비만 보내면 되고요. 그럼 넌 애들 안 만나는 거야? 당분간은요. 애들이 저 안 만나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손주들을 못 본다니. 야, 그래도 애들은 만나야지. 내 자식인데. 어머니,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은 전화를 끊었어요. 몇 달 뒤 아들의 이혼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그래. 애들은 만나냐? 아니요. 애들이 저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머니도 안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걸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수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손주들도요. 전화도 문자도 하지 못했죠. 아들도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이혼 후에는 거의 매일 술에 도박까지 손대는 것 같았죠. 가끔 저한테 연락해서 한다는 말은 돈 빌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어요. 밥을 먹어도 목이 막히고 TV에서 웃음소리가 나와도 마음이 허했죠. 명절이면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 기일에도 혼자였죠. 저는 아들보다 손주들이 더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수진이 친정 고모한테 물어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처음 갔을 때는 멀리서만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1시간을 서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한 여자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뛰어가다 과자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주워졌습니다. 이거 떨어졌단다.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웃음, 그 눈매, 지아 어릴 적 얼굴 그대로였어요. 지아였습니다. 이제 12살이었죠.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죠. 지아는 저를 보고 뭔가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지으며 과자 봉지를 받아들고 아파트 쪽으로 뛰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아가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났어요.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돌아서는 길에 가방에서 수첩이 떨어졌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수첩 안엔 제가 그 애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수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방을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어디서 떨어뜨렸지? 수진이네 집 근처에 다시 찾으러 갈까? 생각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혹시 수진이를 마주칠까 봐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에 갔습니다. 멀리서 손주들을 지켜봤어요.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어떤 날은 지훈이를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죠. 키가 훌쩍 컸더라고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컸구나.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 봤죠. 그리고 새로운 수첩을 샀어요. 매일 밤 그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지아 13살 생일인데 케이크는 먹었을까? 친구들이랑 파티는 했을까? 우리 지훈이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는 잘 따라가나?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을까? 우리 손주들 오늘도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그때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며느리로만 봤구나. 미안해.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끓이고 있었죠. 예전처럼 수진이네 식구들한테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병원이었습니다. 박지아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이니 빨리 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지아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갈게요. 왜 병원이 저한테 전화한 걸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수진이 핸드폰이 꺼져 있었대요. 회의 중이어서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아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확인한 거였어요. 제가 지아 돌 때 선물했던 그 목걸이요. 뒷면에 제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던 목걸이. 지아가 7년 동안 계속 차고 있었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지아만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수진이도 도착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죠. 7년 만에 본 수진이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머리에는 흰머리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애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죠.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7년 만에 마주한 눈빛, 그 눈에는 놀람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아는 어디 있어? 수술실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무슨 수술? 많이 다쳤어? 차에 치였어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리가 많이 다쳤대요. 그리고 머리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수술은 언제 끝나? 모르겠어요. 몇 시간 걸릴지. 저는 수진이를 의자에 앉히고 옆에 앉았어요. 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진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지아 씩씩하잖아. 어머니. 응.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 지아 보호자라고. 아, 목걸이를 보고 연락했나 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죠.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지아가 혹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아 괜찮을 거야. 저는 수준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 손으로 수진이 손을 감싸고 빗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가끔 수진이가 울먹이면 제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누구세요? 네, 저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요. 다리 골절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잘 됐습니다. 정말이요? 네. 머리는 약간의 타박상만 있고 뇌 손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회복 기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아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붕대로 감싼 머리, 깊은 다리. 지아야. 저는 지아 침대 옆에 앉았어요. 지아는 아직 마취에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손녀를 보게 됐습니다. 수진이도 반대편에 앉아서 지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진이는 지아 옆에서 잠들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지아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지아가 깨어났어요. 지아야 괜찮아? 수진이가 지아의 인기척에 깨어나서 지아를 불렀어요. 그때 지아가 저를 봤어요. 7년 만에 마주한 눈빛.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지아. 그때 과자 봉지 주워준 할머니가 많이 익숙했는데 할머니셨군요.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아가 저를 가만히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있어. 옆에 있잖아. 아니요. 할머니, 이제 엄마 편 들어주실 거예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수술에서 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다니. 지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잘못했어. 이번엔 할머니가 엄마랑 너희 편이 되어줄게. 진짜예요? 진짜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지아가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지아 상태를 확인하고 갔어요. 지아는 다시 잠이 들었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아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서 들고 갔죠. 어머니, 또 이렇게 집에서 쉬셔야죠. 괜찮아. 지아 얼굴 보면 힘이 나. 수진이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4월째 되던 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 원무과에 갔어요. 중간 정산을 하러요. 보호자분이세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환자분 수술비와 3일간 입원비 중간 정산입니다. 현재까지 2,100만 원 나왔고요.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예상 퇴원일까지 계산하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럼 재활 치료는요? 그건 퇴원 후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라 따로 알아보셔야 해요. 수진이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수진이를 붙잡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수진아, 내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돈 받을 수 없어요. 왜? 지아 치료비인데. 어머니도 돈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지아가 중요하지.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 회복이 좋습니다. 일주일 뒤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만 계속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병원 카페로 내려갔어요. 커피를 마주하고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치료비 정말 어머니가 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낼게. 큰 돈인데. 괜찮아. 그 정도 돈은 만들 수 있어. 어머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7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렸는데. 수진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수진이를 봤어요. 내가 미안해. 7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나도 너를 딸이라고 했잖아. 근데 정작 너가 힘들 때 난 아들 편만 들었어. 참으라고만 했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난 7년 동안 후회했어. 매일 밤 후회했어. 왜 그랬을까? 왜 너 편을 들어주지 못했을까? 어머니,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남편이 힘들게 해도 참고 살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참고 살았어. 그래서 너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치만 내가 참았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7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아니야.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머니, 사실은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제 수첩이었어요. 이거 어머니 거 맞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년에 주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떨어뜨린 건가 싶어서 주었는데 수첩을 읽어보니 딱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가 수첩을 펼쳤어요. 그래서 다 읽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우릴 이렇게 그리워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매일 밤 수첩에 적으셨다는 것도요. 어머니, 이 글들 읽으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수첩을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어머니도 후회하셨구나.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수첩 읽고도 연락 못한 거. 왜 연락 안 했어? 무서웠어요. 6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날이 떠올라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참고 살아라고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수진아. 근데 수첩 읽으면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살았다는 걸. 어머니도 수십 년을 참고 사셨다는 걸.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고통받았다고 해서 너도 고통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늦었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도 무섭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내가 기다릴게. 정말요? 그래, 얼마든지 기다릴게. 너가 마음 열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수진이가 제 수첩을 읽었다는 게, 그리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며칠 뒤 수진이가 또 문제에 부딪혔어요. 가해자 측에서 보험 처리를 거부한 거예요. 어머니,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했대요. 보행자 과실도 있다면서 치료비를 반만 내겠대요. 지아가 신호등이 깜빡일 때 건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변호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비용도 비싼데. 괜찮아. 내가 다 낼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적금 1,500만 원, 예금 800만 원. 제가 가진 돈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모자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있던 건 남편이 남긴 금반지 하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반지였죠.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건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걸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반지 팔게요. 그 애한테 써야 해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음 날 금은방에 갔습니다. 90만 원을 받았어요. 반지를 팔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친정 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으실 때 받았던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집에는 큰 담보가 잡혔어요. 매달 갚아야 할 돈도 늘었죠. 적금 1,500만 원, 예금 800만 원, 금반지 90만 원, 대출 1,500만 원 합쳐서 3,890만 원,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할 만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 지아만 살리면 돼. 며칠 뒤 봉투에 돈을 담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아 치료비랑 변호사 비용이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이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어떻게? 괜찮아. 그냥 받아. 어머니, 이거 꼭 갚을게요. 몇 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수진아, 그런 생각하지 마. 손녀 치료비인데. 그때 지아가 깨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지아가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 목걸이 보셨어요? 지아가 자기 목을 가리켰어요. 그 작은 금목걸이가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차고 있구나. 네. 엄마가 절대 벗지 말래요. 그래. 지아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거 계속 찰 거예요. 평생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엔 후회도 용서도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어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지아 쪽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재판은 길어졌어요.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법정에 계속 나가야 하고 지아 재활도 챙겨야 하고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법정은 계속 미뤄지고 가해자 측은 계속 우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수진아, 조금만 더 힘내자. 어머니, 저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안 돼, 수진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옆에 있잖아. 같이 힘내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나오던 수진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저는 황급히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영양실조가 겹쳤다고요. 수진이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지아와 법정 일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수진이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진이를 지켜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물었어요. 넌 내 딸이잖아. 딸이 힘들 때 엄마가 옆에 있는 거 당연한 거지. 어머니, 저 7년 전에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 명백하며 피해자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겼어요. 네, 승소입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고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울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그날 밤 수진이네 집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어색해했지만 지아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제 옆에 와서 앉았죠.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부엌에 함께 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지아 재활 치료를 도와주려고요. 저는 매일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함께 했고 석 달이 지나자 지아는 목발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걸어요. 지아의 모습에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설날 명절 우리는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먹으며 7년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지아와 지훈이는 이제 저를 편하게 따랐고 수진이도 어머니 덕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며 웃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은 제 집에서 지냈고 수진이는 요즘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진짜 가족이 되어 갔어요. 지아의 재활 치료가 완전히 끝난 어느 겨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네 집에 갔을 때 지아와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아가 곧이어 말했어요. 새 집이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요. 수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가까이 살아야죠. 고마움에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뒤 수진이네는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는 저를 위한 어머니 방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에 갔고 수진이는 다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용서는 진심으로 얻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년이라는 긴 겨울 끝에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봄이 왔고 그 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고 계신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진솔하고 따뜻한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쓰는 사연이었습니다.